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7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비트코인보다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서이스는 불장이 지금부터 이 가격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FTT, 솔라나, 루나가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FTT, 솔라나, 루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하락장을 유발한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인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이스가 지난 여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과 국가 이슈로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불장이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돼서 머니 프린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서이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밸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이클을 아서이스나 다른 비트코인 그루들이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트레이딩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는 뷰보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파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불장 사이클은 지난번 불장보다도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가 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뷰가 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특이사항이 38K에 강력한 매도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38K에서 40K 라인에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물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33K 라인의 매수벽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래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33K까지는 열어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오더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이사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알트로 돈이 몰리니까 현물보다도 선물이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OI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OI가 빠지고 그러니까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저는 이 불장이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승부를 봐야 되는 불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창 올라와가지고 비트가 막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도미넌스 상승한 이 돈들을 알트코인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작은 요 토막이 알트코인을 끌어올리게 하는 힘의 원천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시작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알트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진짜 불장이 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은 쭉 올라와 주면서 그 뒤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돈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런 맛배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K에서 40K의 저항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과 이제 하게 되면 늘 이렇게 그렇잖아요. 짝대기 이렇게 바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지지 라인이 32K, 그러니까 32K, 33K 라인을 사람들이 중요한 지지대 라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고 실제로 현물 이 매수벽, 매도벽을 봤을 때도 33K의 새로운 매수벽이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쭉 올랐고 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더리움의 MVRV 지표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야
알트코인에 그 돈들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장세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10월달 이후에 11월달 가격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0월달에 끌어올렸던 그 에너지가 11월, 12월달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은 뭐 역사적으로도 지표상으로도 11월달, 12월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요청, 이런 각종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11월 달의 분위기는 10월 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알트코인들로 분위기를 많이 밀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알트코인을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도 업비트나 비썸 이런 데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보다 다른 알트, 뭐 가스 같은 경우도 뭐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글로벌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의 알트코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 팀들이 한국한테 사랑받으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보시게 되면 업비트의 하루 거래 대금이 거의 7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종 알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 7조 원의 거래 대금은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하고 맞먹는 정도예요. 근데 불장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업비트만 이 거래 대금이 이만큼씩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한국 분들은 알트코인을 좋아하고, 또 그만큼 뭔가 코인으로 승부를 보려고 더 본인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하락장일 때 늘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코인판 주변에 돈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이 좋아지니까 들어온다. 제가 막 돈 싸들고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서 그런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고, 뭐 펌핑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다 한국발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은 비트코인, 11월 달은 알트코인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장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장세에서 어떤 상황이냐, 사실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된 지, 상승에 가까운 장으로 반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면 내 코인이 빠져서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코인보다 다른 코인들이 내가 가진 코인이 덜 올라가지고 배가 아픈 장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막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고, 가스에 올라타고, FTT에 올라타고, 솔라나에 올라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결국 장이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 그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어야, 알트코인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장의 이제 조건 같은 건데, 너무나 패턴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을 조바심 내게 만들고, 돈 싸들고, 이거 올라가는데 내 거 왜 올라가지? 나 이거 타야지 하면서 특정 코인들이 계속 펌핑이 일어나고, 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보게 되면 제 주변에도 드디어 이제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가스나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패턴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솔라나나 FTT, 루나 멸망한 코인들 뭐 거의 100%씩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끝이다라고 해가지고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 장세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잠깐 투자했던 코인들, 이런 코인들 덜어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장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집중이 돈을 벌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불장도 아닌데 이 정도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복하면, 진짜 불장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연습을 해놔야 불장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솔라나는 샘 뱅크먼 관련되어 있는 재파는 소식이나 그다음에 FTX 2.0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솔라나 코인이 쭉쭉쭉 올랐어요. 18달러에서부터 올라가지고 16달러까지 쭉쭉 올라온 상태고, 이런 모습들이 알트코인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샘 뱅크먼 이슈가 좀 정리가 되면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실제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라나를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FTT가, 그러니까 FTX의 토큰이거든요. 샘 뱅크먼이 만든 토큰인데, 그 토큰이 11월 8일 날 FTX 2.0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샘 뱅크먼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불과 3, 4일 만에 1불대였던 코인이 5불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관심을 끌게 만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FTX 2.0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활하면은 이 코인도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망했던 코인들이잖아요. FTX 코인의 FTT, 그 다음에 샘 뱅크먼의 가장 많이 묻어있었던 솔라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지난번 하락장에 같이 망했던 루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루나 자체적인 호재도 있긴 해요. 루나 클래식과 USTC를 뭐 루나 위에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같이,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메탄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장에 많이 하락했던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루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코인이고, 제가 몇백 원일 때부터 모아가지고 12만 원일 때까지 같이 했던 코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놓진 않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루나 밖으로 나갔던 코인들이 뭐 3, 4배 오르는 것들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이 반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코인들이 뭐 거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메타, 그러니까 과거에 하락을 유발시켰던 이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펀딩 빈데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선물을 거래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롱 포지션의 거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락장 때보다 훨씬 많은 롱 포지션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과열이 되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과열.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됐을 때는 올라가는 전체적인 추세는 그대로 있더라도 한 번씩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이 반전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을 점점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런 움직임이 이 펀딩비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현물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석을 할 때는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지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선물 거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포트도 장이 좋아지니까 알트코인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해서 이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불나방이 되기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아, 이래서 이 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리가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알트코인의 시총이 이 고점,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과열이 됐으니까 쭉쭉쭉 올랐잖아요. 계속 좋을 순 없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지고 이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포지션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때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약간 유동화를 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시경제 상황이나 전체적인 흐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코인이 오르고 있으면 코인만 모두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면,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등을 시킨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흐름은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에 뭔가 이제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좀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늘 염두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클이 그런 시기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 그 부분이 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을 시켰고, 또 알트코인의 펌핑을 유발을 했는데,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들도 아주 바빠요. 기관들이 장이 좋아지고 반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것도 기관이 일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OI가 바이낸스보다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보다도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볼륨량이 더 늘어난 걸 보면서 기관이 이 시장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들도 바쁜 거예요.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다음번 장에서 진짜 불장을 맞았을 때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그런 흐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JP모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매도 보고서를 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JP모건에서도 급해요. 오늘도 또 기사가 났는데 자기들 JPM 코인을 가지고 페이먼트 하는 거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해가지고 잘 되는지, 불장 전에 이거를 마무리 지어 놔야 자기 고객들한테 셀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다. 왜 걔네들이 그런 보고서를 내고 가격 하락을 유발을 하고 그 흐름, 전체적인 대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그 뒤에 하락을 하면서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